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 호프집. 사장님, 지금 저희와 함께 탈출하셔야 돼요. 이 목소리는 한국인 사장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20대 청년들의 다급한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사장님은 청년들 보고 먼저 대피해서 911에 신고를 해달라 하고 청년들을 대피시켰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온누리 타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스티브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꿈꾸지는 않았는데요. 부끄럽지만 제 과거는 불행하고 어두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는 생각도 못했죠.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어렸을 때는 공부도 잘하고 여러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고 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요. 지금은 부모님과 사이도 좋고 전화도 자주 하지만 어렸을 때는 지금의 저와 부모님과의 상황은 정반대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친구들이 더 좋았거든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친구들이 더 좋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생각하시겠지만, 하지만 그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불량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친구들을 사귈 때는 불량 친구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소심하고 먼저 말을 못 붙이는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활발한 착한 친구들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줘서 친구가 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에 혼자 다니게 될 걱정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가장 친한 친구와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한 불량 학생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불량 학생의 타깃은 다행히도 제가 아닌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 순간 다행이라고 생각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었네요. 불량 학생들이 제 친구를 괴롭힌 거는 딱히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제 친구가 단순히 불량 학생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희생된 것이었죠. 그러고는 불량 학생 중 우두머리인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쟤랑은 놀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처럼 당하면서 살기는 싫어서 얼떨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불량 학생들이 제 친구에게 괴롭히는 수위는 올라갔는데요. 그 친구는 시간이 지나 불량 학생들의 괴롭힘을 못 견디고 결국 전학을 갔습니다. 그 친구가 전학을 가기 전 저를 보는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경멸스러운 눈빛, 저는 한마디도 못한 채로 그 친구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일반적인 학생이었다면 괴롭힘을 당하기 싫어서 몸을 키운다거나 하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의 몸은 선천적으로 마른 편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화하며 살아왔어요. 시간이 지나 저희 모습을 보니 제가 두려워하던 그 불량 학생들과 제일 친한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제 모습이 한심하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친구들과 같이 무리를 지어 다니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저와 그 불량 친구들은 동네에서 질이 안 좋은 얘들이라고도 이미 소문이 난 상태였죠. 평범한 아이들은 저희를 피하고 동네의 부모님들마저 손가락질하며 혀를 끌끌 찼었죠. 학생 신분인 저희들이지만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만나서 시간을 때우고 학교도 안 가버렸어요. 그렇게 지낼수록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욱 틀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생활이 남자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무리 중에서도 중간에 정신을 차려서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몸이 좋아서 저희 무리와 같이 안 놀아도 다른 애들이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량스러운 생활이 계속 이어지자 학교도 저희 담임 선생님도 전부 저를 포기해버렸어요. 그 지경까지 가니까 오히려 저는 더 엇나가고 있더라고요. 저의 부모님도 저를 볼 때마다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어느 날은 친구들과 동네 공터에서 새벽까지 시간을 때우며 있었는데 저희 또래의 무리들이 갑자기 저희에게 와서 이 구역에서 당장 나가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저희에게 시비를 건 그 무리들은 우리 지역에서 중국인들로 이루어진 진짜 갱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동남아시아 출신 갱들인 줄 알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중국인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들은 진짜로 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악명 높기로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죠. 저도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로 마주칠 줄은 몰랐답니다. 그들은 여기는 오늘부터 자기들만 쓸 것이니까 2번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저희들은 사실 노는 것을 좋아하는 청소년이지 진짜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갱스터는 아니었답니다. 그건 저도 제 친구들도 다들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순순히 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저와 제 친구들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진짜 갱스터들을 보니까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저희 무리는 자연스럽게 점차 흩어져 버렸어요.
저희는 사실 강해 보이려고 무리를 지어 다녔던 것이 증명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들 내면은 약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저희가 약한 것을 알면서도 저와 제 친구들보다 약한 친구들을 괴롭혔습니다.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방관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점차 공부와 거리가 멀어지고 시간이 지나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이제 우리의 역할은 끝났으니 당장 내일부터 나가서 혼자 힘으로 살아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전 재산은 $500뿐이었지만 저도 홧김에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당연하게도 당장에 갈 곳은 없어서 동네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이 집을 자주 비우셔서 가능했어요. 친구와 같이 살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술만 마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돈이 떨어지면 근처 아이스크림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돈을 버는 족족 술값에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퇴근하고 자주 가는 술집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동네의 한국인 아저씨가 운영하는 술집이었어요. 저희가 사는 동네는 한인타운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한국인이 운영한다는 술집이 생겼다길래 신기해서 친구와 자주 갔었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는 장사가 잘 되는 상권은 아니었답니다. 차를 타고 시내에 나가야 사람들이 붐볐죠. 하지만 가볍게 친구들과 한잔할 수 있는 가게가 생겨서 정말 기뻤답니다. 시간이 지나 저와 제 친구들은 모두 그 가게의 단골이 되었고 한국인 사장님과도 친구가 되었어요. 손님도 저와 제 친구들뿐이라 사장님과 같이 한잔 한 적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사장님과 긴밀한 사이가 된 저희에게 사장님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자신이 왜 고국을 떠나 먼 나라인 미국 동네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지를요. 그 한국인 사장님의 성함은 김현덕이었어요. 이름은 발음하기 힘들어서 저와 제 친구들은 캠이라고 불렀죠. 사장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은 하지 못했고 대한민국의 특수부대인 특전사로 지원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의 그린베레와 비슷한 격이죠. 사장님은 특전사에서 10년을 근무한 후 군 생활에 회의감을 느껴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는 세계여행을 다니며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던 와중 유럽에서 지금의 미국인 아내를 만나 미국의 터전을 잡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장님의 삶은 진짜 낭만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은 50이 넘는 나이에도 뱃살이 하나도 없이 다부진 체형이었어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멘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강인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캠 사장님에게 저도 사장님처럼 강해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몸은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허약한 상태였어요. 저의 말을 듣고는 사장님께서 너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자신도 고등학교까지는 소심한 성격의 몸도 허약했다고 하더군요. 군 입대를 결심하고 몸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사장님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날에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친구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저와 그 친구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동시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금까지는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사장님처럼 군대에 입대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 다짐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언제까지 일용직 노동자로 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군대에 평생 있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전역 후 여러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많다고 말해주셨어요. 사장님의 친구분들은 대부분 소방관이나 경찰 특공대로 많이 갔다고도 말해주셨어요. 그렇게 저희에게 진심 어린 조언도 해주시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제는 마감해야 할 시간이니 저희에게 집에 가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마감도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정리를 하고 사장님과 함께 문을 닫고 집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 순간 어디서 폭발음 비슷한 굉음이 들리더라고요. 그 폭발음은 바로 사장님 가게 쪽에서 났어요. 저희는 놀라서 당장 뛰어서 다시 가보니 가게 안쪽에 불이 붙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깜짝 놀라서 범인을 먼저 찾아야 되나 불을 먼저 어떻게 꺼야 하나 허둥지둥하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한 발 늦게 사장님이 뛰어오셨어요. 저희 보고 이 근처에 있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911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나는 내 가게를 지켜야 하니 내가 들어가서 불을 끄고 오겠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사장님 보고 저희도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지만 사장님은 화를 내며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화를 낸 모습은 처음이어서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죠. 저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친구와 함께 대피해 있었습니다. 911에 신고 전화를 해도 출동 중이라고만 하지 발빠르게 도착하진 않더라고요.
그때 저의 마음이 더 급해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소방차 여러 대와 경찰차 서너 대가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상황 설명을 하고 빨리 사장님을 구해달라고 소리쳤어요. 사장님이 아까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요. 소방관들은 아까 도착하자마자 들어가서 몇 명은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도 사장님 얼굴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초조하게 저는 시간을 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 순간 소방관 여러 명과 검은재에 그을린 사장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축을 받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서로 웃으면서 문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저와 제 친구는 깜짝 놀라서 사장님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소방관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이분이 초기 진압을 확실하게 해서 옆집으로도 불이 번지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소방관분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가게에 K급 소화기도 비치되어 있어서 이분은 화재에 준비되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한 소방관분은 K급 소화기는 기름 사용이 많은 음식점에 비치해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더 많다고도 했어요. 그리곤 사장님에게 어떻게 불을 진압할 수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다 군대에 가서 배웠다고 말하더군요. 군대에 가면 이런 기초적인 건 이론과 실전을 통해 주기적으로 훈련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사실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을 보니까 저도 저렇게 멋있어지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재의 원인은 다름 아닌 폭죽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폭죽을 날린 범인이 저와 제 친구들이 예전에 만났던 중국인 갱스터 무리더라고요. 이들은 저희 사장님 가게 말고도 여러 군데의 가게에 테러를 저질렀다고 다음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들의 범행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그들의 모습이 저희 미래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사장님은 가게를 접고 집에서 쉬기로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희 보고 손님도 없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와 제 친구는 그날 이후로 술도 끊고 몸을 키우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인생을 그만 살고 더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요. 저희는 약 1년간 죽었다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육군의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마른 상태로 살아왔지만 목표가 생긴 후로부터는 밥도 하루에 8끼까지 먹어봤습니다. 먹고 운동하니까 저절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더라고요. 역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허약한 몸으로 산 것이 후회됐어요. 제가 그렇게 몸을 키우고 건강한 상태로 사니까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희는 준비를 다 마친 후 가능한 한 빨리 육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대 후에 특수부대 선발 과정을 거쳤죠. 다행히도 저와 제 친구 모두 합격했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바뀌려면 뭐든지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와 제 친구는 약 7년간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친구는 군대가 자신에게 맞는다고 군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녁날이 다가와 친구에게 우리 인생이 정말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친구에게 조심히 군 생활하라 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저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전역하자마자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은 저를 대견하다고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는 듯했어요. 그러고는 바로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으로는 저는 남들을 도와가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시간이 지나 저는 소방관 시험을 보고 소방학교를 수료해 정식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소방국 LAFD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항상 현장에 나갈 때마다 캠 아저씨의 마음가짐을 생각하곤 합니다. 캠 아저씨를 만나기 전에는 엉망이었던 삶이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는 인생의 방향이 좋은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의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캠 아저씨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사를 가셔서 자주 보진 못하지만 가끔씩 문자를 주고받곤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엉망이었던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스티브 씨는 한국인 캠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는데요. 저도 캠 아저씨처럼 여러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중심이 되는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가온누리 타임이었습니다. 인상 깊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인상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